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고전소설 세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국선생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글쎄요, 가전체가 수능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었던가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걸 아마 수능에서 직접 볼 만한 글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아마 체계상 때문에 들어간 글이 아닌가 싶어요. 자, 어쨌든 나왔으니까 설명을 한번 차근차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목이 국선생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규보가 쓴 거고요. 임춘이라는 분이 쓴 글이 하나가 있어요. 작년에는 이 글이 실려 있었는데 임춘이라는 분이 쓴 글 중에서 국순전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신 이 교재에서는 3번 문제에서 이 두 가지 글을 비교하는 문제가 하나 출제됐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국선생전이든 국순전이든 둘 다 똑같이 수를 의인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순전에서는 이 수를 비판합니다. 간신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국선생전에서는 위국 충절의 모습을 보여주는 충신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 하나 큰 틀에서 다른 점이고 세부적으로는 그 내용을 보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이따가 문제 풀 때 3번 문제를 보시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비교되는지 잘 봐두시면 좋겠고요. 이 글은 국순전의 영향을 받아서 쓰여진 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선 글부터 먼저 해제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수를 의인화한 가전이다. 가전체라고 하죠. 자, 가전체의 특징은 사물을 의인화하고 있는 거고요. 동시에 태어나서 행적과 죽을 때까지 이야기 일대기적 구성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가전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가전은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 가계와 생애 및 공가를 전기 형식으로 서술한 전기 형식이니까 일대기 형식이죠. 서술한 한문 문학입니다. 고려 시대 때 성행하였던 한문 문학 양식이고 주인공 국성을 통해서 이 글은 주인공이 국성이라는 사람인데요. 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누룩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주인공 국성을 통해서 바람직한 신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임금을 잘 모시고 치국의 이상, 나라를 잘 다스리는 신하로서의 이상을 바르게 실현하는 것이 유생의 본분임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유능하고 성실한 신하라고 하더라도 국가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칫 방자하여서 자신의 본분을 잊을 수도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계속 이 글의 내용 혹은 주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한편 자식들에 대한 탄핵 상소로 시련을 겪은 국성이 국가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면서 신하의 도리를 회복하는 인물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술의 역기능이 드러나며 마무리되는 국순전과는 차이가 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순전은 술을 그 간신이라고 하죠.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국선생전은 수를 충신의 모습 긍정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이 가장 큰 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뭐 해제 별 얘기 없고요. 가장 이런 거 설명을 했고 이 글이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만 얘기했네요. 자, 이제 본문을 봐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 자체가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했어요. 언제 태어나서 뭘 하다가 언제 죽었다까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읽을 첫 번째 부분은 술의 가계도를 얘기합니다. 얘네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부터 시작을 해요. 자, 보겠습니다. 국성의 자는 중지인이 주천군 사람이다. 자, 국선의 고향 말하고 있죠. 주천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 사람의 고향이랍니다. 고향도 보시면 술 주자를 쓰고 있죠. 자, 술의 샘물 이런 것이니까 고향도 뭔가 술과 관련돼 있는 그런 동네라고 말하고 있고, 자, 어려서 서막에게 사랑을 받았는 바 바로 그이가 이름을 지어주고 자도 붙여준 자이다. 서막이라는 사람이 국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답니다. 자, 먼 조상은 이제 가계도가 나와요. 국성의 먼 조상은 본시 온 사람이었는데 온이 따뜻할 온자를 쓰고 있는 거죠. 원래 국이라고 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만들 때 쓰는 소재인 누룩이거든요. 누룩이 발효할 때는 따뜻한 곳에 둬야 되는 상황이니까 술이 잘 만들어지는 환경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조상이 요런 땅에 살았다라고 비유하는 것 같아요. 자, 조상은 본시 온 사람이었는데 항상 애써 농사를 지으면서 스스로의 생활을 충당하며 살았다. 적나라가 주나라를 칠 때 그를 사로잡아 돌아왔던 까닭에 그 자손 가운데 적나라에 퍼져 사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거 혹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퍼져나가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증조부에 관하여 사간이, 자, 증조부 먼 조상은 이런 사람이고 증조부는 사간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그 이름을 잊어버렸고
그다음 또 조부. 조부인 모가 주천 땅으로 옮김으로 해서 한 집안을 이루었으며 드디어 주천군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고향이 주천이었던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때부터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주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할아버지 이름이 모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는 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리모자예요. 그래서 술이 곡식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곡식을 발효시켜서 술을 만드는 것이니까 이 곡식이 술의 먼 조상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인 차에 이르러서 또 아버지. 차는요, 이건 술인데요. 술인데 거친 술을 얘기합니다. 뭐 동동주나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술이 맑지가 않고 색깔 있는 술 있죠, 그죠? 그런 술을 차라고 부르는데요. 자, 차에 와서 비로소 벼슬을 하여 평온 도구가 되고 농사의 행정을 맡은 귀족인 곡시의 딸, 자, 곡시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성을 낳은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조상 가계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 보고 지나갑시다. 아버지가 차인데 이 차도 술의 하나의 종류라고 얘기했죠. 자, 아버지 때에서 드디어 벼슬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글은 물론 이 글에 나오는 벼슬들도 다 술과 뭔가 관련성이 있는 것들인데 그 알 필요 없는 것들이니까 그냥 벼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세상에 쓰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전까지는 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널리 쓰이지 않았는데 아버지 때에서부터 벼슬을 받았으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이 술을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세상에 널리 쓰여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게 벼슬을 받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차와 곡시 사이에서 성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자, 다음 보시죠. 성은 아이 때부터 벌써 깊숙한 궁량을 지니고 있었다. 한 번은 손님이 그 아비를 찾아왔다가 성을 눈여겨보고 사랑스러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이는 마음 쓰는 그릇이 넘쳐나서 꼭 1만 굽이 파도와 같이 맑길래야 더 맑아질 게 없고 뒤흔들어도 흐려짐이 없으니 그대와 이야기함이 이 애와 이야기 즐기는 것만 같지 못하다. 그러면 그대는 아버지 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성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맑길래야 더 맑을 수가 없고 흔들어도 흐려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맑은 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주처럼 맑은 술 있죠, 그죠? 그런 술을 성이라고 하는 거고 차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흐린 술, 거친 술을 얘기하는 거니까 손님이 와가지고 거친 술보다 요거 맑은 술이 술로서 훨씬 더 좋다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술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글이 술을 의인한 글이기 때문에 술과 관련된 얘기 안 할 수는 없죠, 그죠? 안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수능 시험에 만약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아무런 보기 같은 거 없이 뭐 차는 흐린 술이고 성은 맑은 술이고 그런 거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술과 굳이 연관시킬 거 없고요. 마치 하나의 소설처럼 이야기로 인물 위주로 따라가시고 그 인물의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심리를 보여주는지 일반적인 소설을 보는 것처럼 접근하시면 되고 아마 이게 내신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된다면 학교에서는 틀림없이 술의 어떤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신을 준비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공부해 두시는 게 안전할 겁니다. 어쨌든 아버지 차는 거친 술이고 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맑은 술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장성하게 되자 중산 땅에 유영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심양 땅에 도잠과 더불어 이 사람들은요 애주가 술을 열나 좋아했던 애주가로 유명한 사람들이고요.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들입니다. 실존 인물들이니까 이런 실존 인물들을 허구적인 이야기 속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글의 사실성을 부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이야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허구적인 이야기인데 진짜인 요소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마치 사실적인 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도잠이 더불어 버타였다. 자, 어느 땐가 두 사람이 하던 말이 있었다. 하루라도 이 사람을 못 보면 속되고 째째함이 슬며시 고개를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루라도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어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유영이라는 사람과 도잠이라는 사람이 술을 매우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갑니다. 자, 그래서 매양 만나서 세월을 보내는데
피로함도 잊은 채 문득 마음이 황홀해서 들어오고 하였다. 자, 술을 먹으니까요. 힘이나 필요함도 잊어버리고 마음도 황홀해져.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은 술을 마셔본 경험이 없을 텐데 나중에 술을 잘 배우면 술을 먹으면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술이 취했을 때의 기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고을에서 조구연으로 불렀지만 조구냐면 낮은 벼슬인 것 같은데 조구연으로 불렀지만 미처 나아가기도 전에 다시 청주 종사로 호출을 받았어. 더더이 이제 서서히 벼슬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아까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벼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술이 세상에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 벼슬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점점 널리 알려지게 되는 상황을 높은 벼슬로 가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겁니다. 계속 가볼게요. 청주 종사로 호출을 받았고 공경들이 번갈아 천거의 말을 들으니 임금이 명령을 내려서 공거에 수레를 보내서 모셔오라고 하였다. 이윽고 불러보았는데 임금이 극히 눈여겨보았더니 이 사람이 주천의 국생이란 말인가 짐이 그대의 향기로운 이름을 들어온 지가 오래되었다. 요것도 뭐 필요 없는 설명 같긴 합니다만 굳이 설명을 해보자면 공경 대부들이 임금한테 국성을 계속 천거했다고 하죠. 그죠? 국성을 써보라고 높은 간직을 줘보라고 천거한 거예요. 그 말은 임금한테 술을 권해보게 된 거고 드디어 이제 권하는 바에 따라서 임금이 술을 앞에 두고 술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하고 반긴다. 이보다 좀 앞서서 태사가, 자, 태사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겠죠. 자, 태사가 주기성이 크게 빛을 발합니다. 자, 주기성 보시면 술의 별자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술이 뭔가 이제 크게 기세를 떨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술이 앞에 나타난 겁니다. 잘해왔는데 얼마 안 되어서 성이 도착하고 황제 또한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기이하게 생각하였다. 자, 그 즉시 벼슬을 내려서 주객랑중 이 부분도 선생님이 이제 한마디를 드려보자면 여기 지금 나오는 벼슬들도 굳이 설명을 하자면 다 술과 연관된 것들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수능에 나온다 그러면 이 벼슬이 뭘 하냐는 묻지는 않을 건데 혹시라도 학교에서 내신 설명을 하시다가 선생님들께서 요 벼슬은 술의 이런 모습이고 예를 들어 주객 이런 것들은 손님을 대접하는 거 이런 식으로 고러고러한 벼슬의 어떤 역할을 얘기해 주는 게 있으면 그런 것도 그냥 안전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주객 낭중을 삼더니 이윽고 국자 제주로 돌려서 예의사를 겸하게 하였어. 자, 나라의 여러 가지 중요한 책임들을 맡게 된 거죠. 이건 뭘 비유하는 거냐면 술이 이제 나라의 일에 골고루 안 쓰이는 곳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술이 점점 쓰임이 널리 퍼져 나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자, 널리 조정이 모인 잔치며 종료 앞에 음식 진상과 장언내 등을 도맡아 댄바 취지에 맞지 않음이 없었어. 자, 아직까지는 술의 나쁜 점이 1도 나오지 않죠. 나라의 여러 곳에 사용을 했는데 원래 뜻에 맞지 않음이 없어. 항상 술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임금이 그릇감이라고 여기고 훌륭한 인물이라고 여기고 일약 발탁하여서 후설의 직임에다가 두고 높은 예의로서 대접하였던 것이 성이 입궐하여 배올 때마다 가마를 부린 채로 전에 오르게 하는가 하면 자, 임금 앞에 나갈 때 걸어가는 게 아니고 가마를 타고 가요. 굉장히 높은 건세를 가지게 된 거죠. 국선생이라고 하되 호칭조차도 국생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국선생이라고 높여 부르게 되는 것이니까 임금한테 총애를 받고 점점 권력이 커지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국선생이라고 하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자, 그 다음 임금이 마음이 언짢음이 있다가도 성이 들어와서 뵙게 되면 큰 웃음꽃이 피어나니 무릇 그 총애를 입음이 모두 이런 식이었다. 성품이 너그럽고 편안하여서 날이 갈수록 가까워졌으되 임금과 조금 더 거슬려 보는 일이 없었다. 자, 임금은 점점 술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술이 임금의 근심 걱정을 풀어주는 거죠. 자, 이로부터 총애는 더욱더 귀중하여져서 임금을 따라 잔치의 논임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자, 이까지는 별 얘기 없네요. 임금이 높은 벼슬을 줘서 국성한테 권력도 주고 출세를 시켰어. 자, 이 말은 술이 점점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술이 보여주는 폐해, 나쁜 점은 드러나는 게 하나도 없지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아들인 곡과 포, 역이 자 이제 술이 많이 퍼져나가다 보니까 다른 종류의 술들도 나오게 됐겠죠. 자, 아들이 셋이 남았네요. 곡과 포, 역 모두 다 곡성의 아들들인데 자, 곡과 포, 역이 아비가 누리는 총애를 믿고 행포가 자심하여 자 이제 아들들은 뭔가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모양입니다. 행포가 심하여서 중서령으로 있는 모영이 자 모영은 털 못 자죠. 붓을 의인화한 겁니다. 자 모영이라고 하는 선비가 탄핵하는 상소를 올려서 말했다. 괴임을 받는 신하가 총애를 남용함은 전하에 걱정하는 바인데 자 전하께서 항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바인데 이제 국성이 얼마 아니 되는 재간을 갖고 유행을 얻어서 조정의 간등에 올라 지위가 삼품에 나란히 서서 깊숙이 숨어있는 도적을 안으로 불러들이고 자 이제 이런 말이죠. 국성이라는 놈이 얘가 지위가 이렇게 높아지고 나니까 오만방자하게 도적을 안으로 불러들이고 남의 몸과 명예를 손상시키기를 즐기옵니다. 자, 술의 폐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굳이 설명을 해본다 그러면 이제 술을 많이 먹게 되면 돈도 많이 쓰게 되고요. 또 술을 취하게 되면 너무 과하게 마시면 사람이 개가 되는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명예를 손상시키기를 즐긴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까닭에 이런 까닭에 만인이 아우성치고 골치를 앓으며 괴로워하니 이야말로 나라를 고쳐주는 충신이 아니라 실상은 백성에게 해독을 끼치는 도적이겠나이다. 자, 백성들한테 폐해를 끼치는 술의 국성의 모습을 도적에 비유했고요. 성의 세 아들이 이번에도 아들 얘기들 성의 세 아들이 새 아비가 받는 총애를 믿고 기댄 나머지 행포가 방자하여 사람들의 괴로움을 끼치는 바가 되니 청하옵건대 폐악계 없어는 한꺼번에 죽음을 내리시오. 한꺼번에 죽음을 내리시와 무사람의 원망과 입을 막게 하옵소서. 그러면 요 단락은 모형으로 상징되는 어떤 선비 하나가 술이 가지고 있는 폐해 국성도 이러이러한 폐해가 있고 그 아비의 권력을 믿고 국성의 아들들도 이런 폐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술을 모두 잡아다 죽여라. 이 말은 술을 모두 없애는 게 옳다라고 임금한테 상소를 올렸답니다. 자, 그다음 가죠. 자, 이러한 글이 상주되자 임금한테 올라가자 아들 곡둥이 그날로 독주를 마시고 죽었고 자 아들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죽었고 성은 죄를 입고 밀려나서 궁궐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서인이 되어 버렸다. 자 치자 또한 치자 요거는 뭐 말하냐면 술을 집어넣는 술동이 술주머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치자가 진작부터 성을 좋아하던 까닭에 그 역시 스스로 자 누가 죽인 게 아니고요. 스스로 수레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자 이제 술의 쓰임이 술의 폐해가 밝혀지면서 널리 퍼져 있던 술의 쓰임이 아마 금지시켰겠죠. 그래서 많이 줄어드는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도 죽고 친하게 지냈던 치자 술 주머니로 상징되는 치자도 스스로 죽어버리고 성은 쫓겨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인물이 처하게 되는 시련의 상황 혹은 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마땅히 없네요. 시련과 고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갑시다. 처음에 치자가 골계를 잘해. 이 처음에는요. 죽기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기 전 상황이에요. 서술은 지금 죽은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한 단락의 이야기는 치자가 죽기 전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치자가 골계를 잘해서 골계를 웃기는 얘기예요. 농담. 웃기는 얘기를 잘해서 임금의 사랑을 받고 국성과 서로 벗을 하여서 임금이 출입을 할 때마다 임금의 속거에 의탁하곤 하여서 항상 임금의 수레를 타고 다녔다는 말이에요. 치자가 한 번은 피곤하여 누워 있는데 성이 장난 삼아서 자네의 배가 아무리 불룩하니 크다지만 속은 텅텅 비어 있으니 무슨 소용이 있을까? 자 모습 자체가 술 항아리 혹은 술 주머니 같죠. 그랬더니 그 대답인즉 자네 같은 따위 수백 명쯤이야 넉넉히 담아낼 수가 있지라고 하였는데 그 서로 우스개로 장난함이 이와 같았다. 자 별얘기 아닌 것 같고요. 술과 매우 친하게 지내던 술동이 다시 말하면 국성과 매우 친하게 지낸 치자가 국성이 쫓겨나니까 치자도 스스로 죽어버렸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 뒷부분에서는 치자가 이렇게 국성과 매우 친했고 농담을 되게 잘하던 놈이었다라고 치자의 캐릭터를 살짝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가지요. 성이 벼슬을 벗고 나니까 재고울가 자 성이 벼슬을 벗었다라는 말은 술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술이 없어지고 나니까 재고울과 격고울 자 이거는 뭘 비유하는 거냐면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는 거예요. 재고울과 격고울의 사이에
도적이 때로 일어나서 임금이 토벌하려 했으나 그 일을 제대로 맡을 적당한 인물이 쉽지 않기에 자 잠깐 스톱. 술이 사라지고 나니까 마을로 상징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도적이 일어나서 도적들은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얘기하는 거죠.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근심과 걱정이 일어난 것을 나라에 도적대가 일어난 것으로 비유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임금이 마땅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다시금 성을 기용했어요. 자, 이제 쫓겨나 있던 성을 다시 부른 겁니다. 다시 기용하여서 원수로 삼았다. 성이 군기를 엄숙하게 유지시킨 채 병졸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면서 수성, 자, 수성 이거 걱정 숫자죠. 백성들이 있는 이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을 성에 비유했어요. 수성에 물기를 터서 단 한 판의 싸움에 쳐 없애버리고 장락판을 세운 후에 돌아오니 그러니까 술이 단 한 번의 싸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을 다 없애버린 거죠. 자, 그러나 1년 만에 상소를 올려 은퇴를 요청하였다. 자, 그럼 잠깐 보세요. 쫓겨났죠, 그죠? 쫓겨난 신하였어요. 그런데 쫓겨났다가도 임금이 다시 등용하니까 거부하지 않고 돌아와서 자신의 소임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나고 나니까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만 물러남을 알고 나는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겸손하게 임금한테 물러나기를 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쫓겨났다고 하더라도 임금한테 앙심을 품지 않고 신하가 해야 될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물러날 때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런 모습들이 충신의 모습으로 술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자, 신은 원래 가난한 집의 자신으로서 어려서 빈천하여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팔려 다니다가 우연히 성군을 만나 배웠는데 허심탄회하게 남달리 저를 받아주시와 침제 가운데서 건져 주셨으니 강호와 같이 용납해 주시었나이다. 자, 임금의 은혜가 매우 큽니다. 제가 비록 너른 세상에 내놓은 조업이야 약간 있다고 하더라도 자 내가 공을 이룬 게 조금 있다고는 하지만 나라의 체면에 윤기를 더함이 없었사오며 전에 삼가지 못한 탓에 향리에 물러나서 편히 있을 적에도 비록 얇은 이슬을 다하고자 떨구려고 들이운 중에 유행으로 남은 방울이 있어 감히 해와 달의 강명을 기뻐하고 다시금 촛바리가 낀 묵은 뚜껑을 열어 젖히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 어렵다. 의역을 해볼게요. 이런 말입니다. 임금의 은혜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왔다가 공이 조금 있긴 하지만 폐해도 많았어. 그래서 내가 쫓겨났었는데 시골에 은거에 있을 때 이슬 한 방울 다시 말하면 큰 재주가 없었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임금이 불러주시니까 제주도 없는 나를 불러주시니까 세상에 나와서 작은 공을 세웠다라고 지금 겸손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그릇이 차게 되면 엎질러짐은 사물의 떳떳한 이치입니다. 이제 신이 목이 타고 소피가 잦은 병에 걸려서 목숨이 뜬 거품 마냥 다해가니 바라옵건대 승낙하옵시는 말씀 한 차례로 물러나서 여생을 보전케 해 주시옵소서. 자, 임금이 다시 불렀다고 다시 권력을 주었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물러날 때를 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충신의 모습을 비유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그러나 황제가 남달리 배려하시면 이를 윤호하지 아니하고 자, 제일 처음에 물러나겠다고 청하니까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윤호하지 아니하고 대신 궁중의 사신을 파견해서 송개, 창포 등의 약재를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문병토록 하였다. 그만큼 임금이 국성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이 거듭 굳이 사직할 뜻을 나타내는 데에는 임금도 더하는 수가 없이 허락하게 되니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노후를 보내면서 천수를 마쳤다. 잘 살다가 죽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언제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죽었다까지가 나온 거죠. 자, 보통 가전체에는 요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사신은 말한다라고 말하면서 작가의 대변자인 그 사신이 등장을 해서 인물에 대한 평론 평가 이런 것이 나와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정리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그런 건 없이 그냥 인물의 행정만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내용 다 봤으니까 문제로 가볼게요.
1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다 가장 적절한 거. 이 문제 같지도 않은데요. 첫 번째 단락에서 봤던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국성의 먼 조상은 주천군에서 농사를 지며 살아서 먼 조상이 아니라 할아버지 때였죠. 그죠? 그러니까 다 찾아보시면 돼요. 2번도 마찬가지로 증조부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국성의 친구였던 치이자는 임금한테 미움받은 게 아니라 착한 친구가 쫓겨나니까 자기가 스스로 죽은 거죠. 그 다음에 4번도 국성의 조부 얘기가 아니죠. 그죠? 뭐 함정을 되게 유치하게 판 거예요. 답은 5번입니다. 국성의 부친은 평원도구 벼슬을 맡고 부친이 누구였더라? 차였죠. 그죠? 부친 차는 평원도구의 벼슬을 받고 곡씨의 딸과 결혼하여서 성을 낳았다.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설명할 것도 없네요. 자, 2번 갈게요. 국성이 술을 인격한 인물이라고 할 때 A에 대한 이해다 가장 적절한 거. 자, A가 뭐냐면 술의 폐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문제는 답 위주로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이 좀 설명이 길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앞부분에는 A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 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덕성, 좋은 점 쭉 얘기했단 말이야. 이거 술을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술은 폐해가 있어. 명예를 실추하고 뭐하고 그럼 뭐 말하는 거겠어요, 작가는? 술은 좋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과하면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A를 집어넣은 거겠죠. 그 설명이 바로 2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총회는 더욱더 기중하여져서 임금을 따라 잔치의 논임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라는 내용 이후, 자, 이 내용이 술이 가지고 있는 덕성이죠. 술의 좋은 점만 있었어. 그 다음에 A 술의 폐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삽입된 것으로 봤을 때 흥을 돋우기 위한 술도 지나치면 폐해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고요.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3번 문제가 아마 이게 하이라이트가 될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예수님 재림 정도입니다.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내신 시험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내신 시험 문제 나오게 된다 그러면 3번 문제는 절대로 빠지지 않을 겁니다. 보기로 이 글처럼 국순전을 준 상태에서 국선생전과 뭐가 다른지를 물어볼 거라고요.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보기는 국순전이에요. 자, 무릇 군신의 회의에서 임금이 꼭 순으로, 성이 아니죠, 순입니다. 순으로 짐작해 하니 그 나아가고 물러남이 그 수작이 거슬림 없이 뜻에 들어맞았어. 자, 임금의 뜻에 딱 맞아. 이에 임금이 깊이 용납하여 말하였다. 경이야말로 저 이른바 고들싸 그 맑음이야 그대 마음을 열어서 나의 마음에 물대어 밝히는 도다 하는 그런 이로다.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구나. 순이 권한을 지게 되자. 자, 여기까지는 국성과 똑같죠. 그죠? 임금의 총애를 받고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 높은 벼슬에 올라가는 거 똑같아요. 자, 그다음 봅시다. 권한을 가지게 되자 어진이와 사귀어 내빈과 정함에 접함이며 늙은 이를 봉양하여 잔치를 베푸는 일, 신명에게 고사드림과 종묘에 제사를 받드는 일 등을 앞장서서 맡아서 주관해서 이것도 똑같은 거네요. 나라의 모든 일에 다 관여하게 되었고 이때까지는 나쁘게 한 일이 없어요. 그죠? 자신의 소임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임금이 밤에 잔치놀이를 할 때에도 오직 그와 궁인만이 곁에 모실 수가 있었을 뿐 비록 왕과 가까운 신하일지라도 참여하지 못했어. 이렇게 된 뒤로부터 임금은 곤드렁이가 되어서 자, 술에 너무 취해서 정치를 돌보지 않아요. 술에 폐해가 나왔네요. 정사를 묻어두게 되었다. 그러나 수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자, 임금한테 올바른 말을 하지 않죠. 간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입을 굳게 다문 채로 그 앞에서 간언할 줄도 모르니 예법을 지키는 선비들은, 자, 이런 모습을 보는 선비들은 마치 원수와도 같이 그를 미워하게 되었으되 임금은 매양 그를 감싸 돌았다. 수는 게다가 돈을 걷어들이며 재산 모으기를 좋아해서 술 좋아하면 재산 탕진하겠죠, 그죠? 그거를 술이 재산 모으기를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역시 술의 폐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재산 모으기를 좋아하여 시론이 그를 천하게 여기게 되었다. 술의 이런 폐해 때문에 좋지 않은 평가도 만들어지게 된 거고 중략돼 있고요. 일찍이 어전에 들어가서 임금 앞에 마주대하고 아랠 때 순이 본뒤 입에서 나는 냄새가 있으므로 임금이 싫어했어요. 임금이 싫어하면서 말하였다. 경이 나이가 들고 기운도 다해서 나의 쓰임을 이기지 못하는가.
그러자 수는 마침내 관을 벗고 물러나서 아뢰었다. 신이 높은 벼슬을 받고 남에게 물려주지 아니하면 이에서 망신할까 두렵습니다. 부디 바라옵건대 신이 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그것을 제 만족하고 그칠 줄 아는 분수로 알겠습니다. 임금이 좌우에 명하여 부축하여 나갈 수 있겠다. 자, 이제 쫓겨나는 장면이죠. 그러면 봐. 앞부분은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하면 임금한테 올바른 말 하지 않죠. 간신의 행동을 보이고요. 사람들한테도 여러 가지 폐해를 보여. 그러다가 임금이 이놈의 냄새를 알고 임금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본 거. 근데 아까 봤었던 국선생전은 폐가 나오긴 했어요. 나오긴 했는데 임금이 아니라 모영이라고 하는 선비의 상소 때문에 실각을 하게 되었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등장해가지고 신하의 임무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러나게 되는 것이니까 큰 틀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부분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가 옳지 않은 건가요? 잠깐만 다시 볼게요. 옳지 않은 거네요, 그죠? 옳지 않은 거 골라 보겠습니다. 자, 1번 보기에서는 윗글과 달리 자, 보기에서는 윗글과 달리 주인공이 재물을 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재물을 탐하는 모습 아까 요런 부분에서 본 적이 있어요. 잠깐만요. 자, 어딘가 저기 있네요. 재산을 모으기를 좋아하다 이런 부분에서 1번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봤었던 원래 글에서는 없었으니까 1번은 일단 맞게 진술을 했네요. 자, 2번은 윗글에서는 보기와 달리 주인공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모습. 자, 윗글은 그렇죠. 우리가 봤던 보기에서는 쫓겨나는 것은 끝납니다. 끝나는데 국선생전에서는 임금이 부르니까 다시 등장해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게 나왔었어요. 3번 윗글과 보기에서 모두 국가적 잔치나 제사의 주인공이 참여하여서 나라에 쓰이지 않는 일이 없다라고 했죠. 공통점이고요. 자, 4번 윗글과 보기에서 모두 주인공이 임금의 총애를 받아 권력을 얻게 되어서 그렇죠. 권력을 얻게 된 것 똑같아요.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권력을 얻고 국성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순전의 국순 같은 경우에는 간신이 되어서 임금한테 간언을 하지 않은 건 또 차이점이 될 수 있지만 권력을 얻은 것 자체는 공통점이겠죠. 답은 5번입니다. 윗글과 보기에서 모두 주인공이 다른 신하의 탄핵을 받아서 간직에서 물러나서 윗글은 맞죠. 누구한테? 모영, 부수로 의인화된 모영에 의해서 탄핵을 받았지만 보기에서는 신하가 탄핵한 게 아니라 임금이 냄새가 싫어서 직접 쫓아낸 것이니까 답은 5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선생 다 봤는데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아마 학교에서 틀림없이 시험 범위에 포함될 거고요.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용 잘 이해하시고 특히나 제일 마지막에 봤었던 국선생전하고 국순전의 비교 요거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니까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